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우리 이제 316페이지 제 10편 토양 반응과 작물 생육 이거 할 차례죠. 자, 토양 반응이다라고 하는 게 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토양 반응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토양이 산성인가 또는 중성인가 알칼인가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토양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은 토양이 알칼리성을 띠고 있는가 중성인가 그리고 산성인가 라는 걸 토양 반응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은 수소이온 농도에 의해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수소이온 농도 토양에 있는 수소이온의 농도 분의 1을 로그의 값을 취한 걸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이걸 pH라고 그래요. 이 pH로서 계산을 하고 pH가 7이다. 이걸 중성이라고 그래요. 그럼 pH가 7보다 작다. pH 값이 7보다 작다. 이걸 산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pH 값이 7보다 크다. 이걸 알칼리성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우리 pH가 분모에 있죠. 수소이온 농도가 분모에 있죠. 그러면 분모에 있는 수소이온 농도와 pH 사이에는 반비례의 관계가 있겠지. 그렇지. 반비례의 관계가 있으니까 pH가 크다라는 말은 수소이온 농도가 낮다라는 말하고 똑같아. 그죠? 그리고 pH 값이 작다라고 하면은 수소이온 농도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산성일 경우에 수소이온 농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316페이지에 보니까 토양 반응 해가지고 맨 윗줄에 오른쪽에 pH 값이 7이면 중성, 7 미만이면 산성, 7 초과면 알칼리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니까 수소이온 농도 역수의 대수를 취한 것이다. 즉 pH는 로그 H 플러스 이온 분의 1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죠? 이거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수소이온의 양하고 비교를 할 때 pH가 7이다라고 한다면은 토양 중에 존재하는 수소이온의 양은 10의 마이너스 7성 그램 per 리터다. 그래서 토양 1리터 중에 수소이온이 10의 마이너스 7성 그램 들어있는 형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3번에 보니까 토양 중 수소이온이 10의 제곱배 감소하면 pH는 6에서 8로 되고 수소이온이 10의 3승배 증가하면 pH는 7에서 4로 된다. 이런 식으로 10의 몇 성 배냈느냐? 로그의 값이니까. 로그의 값이 pH니까 10의 1성이 로그 10의 1성 하면은 1이단 말이야. 근데 이게 분모에 있으니까 그건 마이너스 1이 되겠지. 10의 마이너스 1성.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2성이다라고 한다면 로그 10의 마이너스 2성 하면은 마이너스 로그 10의 1성. 10의 1성이 1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자, 그럼 3번에 보니까 이 말을 어떤 식으로 풀이를 해놨냐면,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제곱 감소한다라고 한다면, 수소이온 농도가 줄어들었다. 10의 2성 줄어들었다. 그러면 pH 값은 이만큼 변했다. 10의 2성이니까 이만큼 변했다. 그러면 줄어들었으니까 pH 값은 증가할 것이다. 반대로 움직인다. 그지?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6에서 8로 증가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수소이온이 10의 3성 증가되었다. 자, 수소이온,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시험에 많이 나오면 어떻게 판단하냐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수소이온이 10의 3성 증가되었다. 이러나. 그래서 수소이온이, 이온 농도가 10의 3성 배 증가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수소이온 농도가 증가되었다. 수소이온 농도가 요게 증가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pH가 요 두 개는 반비례 관계니까 pH가
줄어들었구나, 감소됐구나 이 말이지, 그지? 그러면 이 말은 pH가 줄어들었구나 이 말이지. 얼마만큼 줄어들었느냐? 로그의 값을 취하니까 10의 3승은 3이단 말이야. 3만큼 줄어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럼 3만큼 줄어들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7에서 pH가 4가 되었다. 이러면 3만큼 줄어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pH가 7에서 4로 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이걸 판단할 때 수소이온 농도가 증가되었다라고 하면, 이게 증가되었다라고 하면 pH가 줄어들었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감소되었다라고 하면 pH가 올라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10의 몇 승 배 변했느냐? 10의 제곱 배만큼 변했다 하면 2만큼 변했다. 10의 3승 배만큼 변했다 하면 3만큼 변했다. 이런 얘기야. 왜냐하면 로그 값을 취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토양 산성의 종류. 산성 토양이란 토양 중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을 초과한 토양을 말한다. 그지? 수소이온 농도가 이렇게 많다 이 말이야. 많음으로써 다시 말해 pH가 7보다 작은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산성의 경우도 활산성, 잠산성. 활산성이다라는 것, 활성화되고 있다. 잠산성,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활산성은 토양 용액 중에 존재하는 수소이온에 의한 산성으로서 작물 생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토양 용액 중에 존재하고 있는 수소이온에 의한 산성으로서 작물 생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걸 활산성이라고 하고, 잠산성은 토양 용액이 아니라 토양의 이중층 내부에 아예 흡착되어 있는 이런 수소이온에 의한 산성을 잠산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잠산성이 나타나는 것은 가수산성과 지한산성의 경우로 들 수 있는데, 가수산성은 약산용액 등으로 용출되어 있는 수소이온에 의해서 산성이 된 것이고, 지한산성은 강산용액으로 용출되어 있는 수소이온에 의해서 산성이 된 것이다. 자, 그래서 활산성은 토양 용액 중에 존재하는 수소이온에 의한 산성이고, 잠산성은 이중층 내부에 흡착되어 있는 것인데, 그 내부에 흡착되어 있는 게 약산용액에 의한 것이냐 강산용액에 의한 것이냐에 따라서 강산용액에 의한 걸 지한산성, 약산용액에 의한 걸 가수산성이라고 한다. 됐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318페이지에 토양의 산성화 한번 봅시다. 자, 토양이 산성화된다라고 하는 말은 pH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말이고, pH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말은 토양 중에 수소이온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라는 말하고 같이, 그지? 그래서 토양이 산성화된다라고 한다면 수소이온이 증가된다라고 하는 말이다. 그래서 토양이 산성화된다라고 하는 말은 토양 중에 있는 수소이온이 증가한다는 의미다. 그렇지? 이 말은 토양 중에 수소이온의 농도가 증가한다는 의미다. 수소이온 농도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염기가 용탈된다는 의미와도 같다. 그러니까 염기가 용탈된다라고 하는 말은 연기가 물에 씻겨서 빠져나가 버린다. 자, 토양 중에 연기가 물에 씻겨 빠져나가 버리면 산성화되고, 이렇게 산성화된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수소이온 농도가 증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 산성화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토양이 산성화되는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한번 봅시다. 원인이 무엇인가? 첫째, 규산성 강물과 가수산화물의 분해, 가수분해를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점토 강물 중의
알루미늄 이온이 용해가 되어서 토양 용액 중으로 용출이 되면은 알루미늄 이온은 물과 반응하여 가수분해 반응을 하게 되고 이 반응으로 수소가 생성되어서 토양이 산성화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식이가 쭉 나왔어요. 그럼 우리 점토 강물을 보면 점토 강물은 Si4 플러스 이온과 알루미늄 3 플러스 이온 요것들이 결합되어 있죠. 그죠? 이게 점토 강물이죠. 자,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데 그 결합되어 있는 이 알루미나 이온이 물과 반응해서 가수분해가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여기에 물 H2O 물이 더해져서 분해가 된다. 그래서 물과 반응해서 가수분해가 되면 그 밑에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AlOH2 이가하고 H 플러스 1가로 이렇게 분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분해가 됨에 따라서 H 플러스 이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자, H 플러스 이온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은 H 농도가 어떻게 된단 말? 증가된다는 말하고 똑같이 H 플러스 이온이 나타나게 됐다. 그러면 H 플러스 이온의 농도가 증가되게 된다라는 말하고 같이 H 플러스 이온의 농도가 증가되면은 pH 값이 낮아지게 된다. 이 말은 곧 산성화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와 같이 Al3가가 가수분해됨으로써 토양이 산성화될 수 있구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부식에 의한 산성화. 자, 부식에 의해서도 부식에서 H 플러스 이온이 생성될 수가 있다. 그래서 부식에 의해서 H 플러스 이온의 농도가 증가됨으로써 산성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기물 분해에 의해서 또 H 플러스 이온이 생성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부식이다. 부식은 유기물이 분해된 것이고 유기물이 분해된 게 부식이고 부식도 또 계속 분해가 되겠죠. 계속 분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부식이 분해되는 과정에서도 H 플러스 이온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유기물이 분해되는 과정에서도 H 플러스 이온이 나타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유기물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H 플러스가 나타나는 행태가 2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유기물이 분해가 되면은 분해는 결국 산화작용이고 거기서 부산물로 나오는 게 이산화탄소입니다. CO2가 나오거든요. 그럼 유기물 분해에서 CO2, 이산화탄소 나오는데 이게 물과 결합돼서 가수분해가 되면 H2CO3가 되겠죠. 탄산염이 형성이 됩니다. 탄산이 형성이 됩니다. 이 탄산은 결국 H 플러스 이온과 CO3 마이너스 이온으로 이렇게 해리될 수가 있다. 해리돼서 이게 H 플러스 이온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가 이제 화학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아직까지 화학식 가지고 따지는 문제는 안 나오니까 결론만 보자. 결론 보면 유기물이 분해되거나 또는 부식이 분해될 때 H 플러스 이온이 증가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H 플러스 이온이 증가되면 H 플러스의 농도가 증가된단 말이고 이게 바로 산성화된다는 말이다. 그렇게 해서 토양의 산성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3번에 비료에 의해서 또 산성화될 수가 있다. 그래서 생리적 산성 비료를 연용하면 산성화가 초래될 수가 있다. 생리적 산성 비용이다라고 하는 비료다라고 하는 말은 비료의 성분 자체가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를 따질 필요 없이 일단 그 비료를 토양에 줬더니 토양에서 작용을 할 거야. 그 작용의 결과 산성화가 되는 이러한 비료를 생리적 산성 비료라고 하고 생리적 산성 비료의 대표적인 것이 황산 암모늄, 염화 암모늄, 황산 칼륨 등이다. 그래서 산이 들어있단 말이죠. 이게 산성입니다. 그래서 황산 암모늄, 황산 칼륨, 그리고 염화 칼륨. 그래서 자,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 자, 생리적 산성 비료에 뭐가 있다? 황산 암모늄,
염화, 암모늄, 황산, 칼륨 이런 것들은 생리적 산성 비료고 이러한 생리적 산성 비료를 많이 사용을 하면은 결국 토양이 산성화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산성화된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보기 3번에 보면 뒷걸음을 연용한다. 뒷걸음의 대표적인 분뇨 같은 걸 덧걸음으로 계속 주는 겁니다. 이게 뒷걸음인데 뒷걸음을 계속 많이 준다라든지 또는 공장이나 광산에서 흘러나오는 폐수 이런 폐수에 의해서 역시 수소이온의 농도가 증가되게 되고 그래서 토양이 산성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9페이지에 기후 많은 비로 인해서 발생되는 토양 연기 용탈로 인해서 산성화되기도 한다. 그래서 비가 1년 내도록 꾸준히 와서 많이 왔다. 이건 별 의미가 없고 이건 왜냐하면 토양의 용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한꺼번에 폭우가 쏟아져서 집중적인 폭우로 인해서 비가 많이 왔다. 그러면 토양이 유실이 되고 유실이 되는데 그 유실 과정에서 연기가 토양에 집중되어 있는 연기가 용탈이 됩니다. 그러면 연기가 용탈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토양 자체가 산성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산성화된다. 자, 이런 것들이 토양이 산성화되는 원인입니다. 자, 그러면 토양이 산성화되면 작물의 생육에는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산성화된다라고 하는 말은 수소이온의 농도가 증가된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수소이온의 농도가 증가되면은 작물의 생육에는 어떻게 되겠는가? 자, 319페이지 1번에 토양 용도 중에 수소이온 농도가 증가되면은 작물의 뿌리가 물을 흡수해야 되고 양분을 흡수해야 되는데 뿌리의 기능이 저하된다. 그래서 뿌리가 양분이나 수분을 흡수하는 흡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작물의 생육에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알루미늄과 중금속 이온들의 유효도가 증가되어서 문제가 된다라는 건데, 자, 1번에 보니까 산성에서 활성 알루미늄 이온의 농도가 증가되어서 광독작용을 일으키면은 알루미늄 이온은 인산을 고정하여 인산 결핍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산성이 되면 산성 토양에서는 알루미늄 Al3 플러스가 이것이 알루미늄이 인산을 고정시킨다. 산성 토양이 되면 알루미늄 산가는 인산을 고정시킨다. 인산을 고정시킨다라고 하는 말은 인산과 결합되어서 인산이 유효하게 작물에 흡수되지 못하도록 하는 걸 인산 고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산이 고정이 되면 인산의 유효도가 떨어지게 된다. 이 말로 갔어. 다시 말하면은 작물이 유효하게 인산을 흡수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 말이죠. 흡수하기가 어렵게 되니까 작물의 입장에서는 인산 결핍증이 나타나게 된다. 인산 결핍증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작물의 생육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산성화되는 과정에서 토양에 염기가 용탈된다 그랬지. 그러면 염기의 대표적인 것이 칼슘 이온이라든지 마그네슘 이온이라든지 또는 철이라든지 또 나트륨이라든지 카륨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이 염기인데 이런 염기가 용탈되니까 이것이 결핍되게 된다. 토양이 그런데 이런 칼슘이라든지 마그네슘이라든지 철이라든지 나트륨, 카륨 이런 것들은 다 토양의 생육에 필요한 무기 성분입니다. 이런 필요한 무기 양분이 결핍됨으로 인해서 작물의 생육에 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산성 토양에서는 대부분의 미생물의 활동이 자, 미생물도 중성이나 주로 중성에서 미생물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특히
산성에서는 미생물의 활동이 아주 떨어집니다. 미생물 활동이 떨어지면은 미생물이 작물에 유리한 영양 작용도 많이 하죠. 그죠? 또 잎단을 행성하게 하는데도 작용하고, 그죠? 자, 그러면 이런 미생물의 활동이 떨어지게 되는 작물의 생육에 결국 좋지 못하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미생물 중에서도 사상균 예외. 사상균의 경우는 산성에서도 잘 활동합니다. 사상균의 경우는 알카리성, 중성, 산성을 할 것 없이 잘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산성통에서는 사상균을 제외한 미생물의 활동이 감소해서 결국 미생물에 의해서 질소 고정도 해야 되고, 그죠? 질산화 작용도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죠? 자, 이런 것들의 활동이 떨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작물의 생육에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0페이지에 토양 반응과 작물 양분의 유효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첫째 줄 오른쪽에 보니까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행태를 유효태라고 하고, 유효도는 유효태가 많고 적음을 나타낸다 이랬지. 그러면 우리 이제 토양에 각종의 양분이 많이 있습니다. 토양에 각종의 양분이 많이 있다. 무기 성분도 많이 있다 이랬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번에 인이라든지 피라든지 칼슘이라든지 카륨이라든지 마그네슘이라든지 이런 거 다 무기 양분이죠. 무기 성분. 이 무기 성분이 작물의 뿌리를 통해서 흡수해 가지고 작물이 생육에 이용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이게 이제 작물의 뿌리를 통해서 흡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무기 양분이 흡수 가능한 상태, 흡수 가능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도 있고 흡수가 불가능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흡수 가능한 상태를 유효태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유기 성분이 작물의 입장에서 흡수 가능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유효태, 흡수 불가능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걸 무효태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런 유효태로 흡수 가능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일수록 양분의 유효도가 높다라고 할게요? 낮다라고 할게요?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분의 유효도가 높다. 이 경우는 유효도가 높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행태를 유효태라고 하고, 유효도는 유효태의 많고 적음을 나타낸다. 밑줄 거 놓으시고 그 밑에 오른쪽에 보니까 대체적으로 중성의 환원 조건에서 양분의 유효도가 높다 이랬죠. 그래서 대체로 유효도는 중성의 상태에서 유효도가 높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산화 조건보다만, 산소에 의해서 산화되는 것보다만 환원 조건에서 유효도가 높다. 환원 조건에서 유효도가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산화작용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 영양분을 소모하는 작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유효도가 높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환원 조건에서 유효도가 높고, 중성에서 높다. 중성 상태에서. 그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번에 보니까 작물 양분의 대부분은 pH가 중성 부분에 이르면 유효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중성에서 높다 1번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그러나 철분이라든지 Mn, 망간, 제텐, 아연, 칼슘 등의 필수 미량 원소들의 유효도는 산성에서 오히려 더 높다 이래.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대부분은 중성이다 유효도. 자, 그러니까 대부분의 무기 성분은 중성, 토양이 중성일 때 유효도가 높다. 그러나 FEMN, ZN, 칼슘 이런 것들, 그러니까 FEMN, ZN, 칼슘 이런 것들은 산성에서 높다. 산성에서 높다. 자, 이게 이제 예배적이지? 그럼 예배적인 거 이런 걸 기억을 잘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산성에서 높다.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인산이온의 유효도 이랬죠. 자, 인산은 중성에서 유효도가 가장 높으며, 인산은 요게 아니니까 중성에서 가장 높겠지. 중성에서 가장 높으며 산성이나 알칼리성에서는 유효도가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산성에서 FE나 또는 AL에 의해서 알칼리성에서는 칼슘에 의해서 고정작용이 일어난다 이랬지. 자, 그래서 요 인산의 경우가 특이하다 이러네. 그러면 여기 이제 인산의 경우를 갖다가 정리를 해보면 인산은 중성일 경우에 유효도가 가장 높아. 그래서 중성일 경우에 유효도가 높다. 중성일 경우에 유효도가 높다. 그런데 산성에서는 철이나 알루미늄에 의해서 고정되어 버린다. Fe나 알루미늄에 의해서 고정된다. 그럼 산성이 아니고 알칼리성에서는 철이나 알루미늄이 아니라 칼슘에 의해서 고정되어 버린다. 고정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칼슘과 결합되어 버리고 여기는 철과 알루미늄과 결합되어 버려 가지고 이것이 별도로 작물의 뿌리를 통해서 흡수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린다. 그러니까 알칼리성에서는 칼슘에 의해서 결합되니까 인이 결핍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산성에서는 철분이나 알루미늄에 의해서 고정되어 버릴 거니까 역시 인이 결핍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성에서 인의 유효도가 가장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321페이지에 이제 칼륨의 변동에서 3번만 한번 봅시다. 3번. 식물에서 유효한 행태의 칼륨은 주로 토양 용액의 이온태와 교질물 하면 대표적으로 뭐 점토 이렇게 보면 점토의 표면에 흡착되어 있는 규환성 칼륨이다. 그래서 식물의 유효한 행태다라고 하는 말은 식물 뿌리를 통해서 흡수가 가능해야 돼. 식물 뿌리를 통해서 흡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유효태가 되어야 되는데, 유효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이온화돼야 돼. 이온화돼서 뿌리로서 흡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칼슘도 주로 토양 용액에 이온태로 되어 있다. 칼슘 플러스 이온태로 되어 있다. 그러면 유효한 행태로서 흡수가 가능하다. 그리고 아예 점토에 흡착되어 있다. 점토에 흡착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 점토에 흡착되어 있으면은 양이온의 지환이라고 하는 작용에 의해서 교환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교환이 가능한 그러한 행태로 있을 때, 이럴 때 유효한 행태가 된다. 자, 그다음에 칼슘의 고정. 광물객자의 공간에 칼슘 플러스 이온이 이동하여 들어가서 자리를 딱 잡는 걸 칼슘의 고정이라고 그러고, D급분해 보니까 건조할 때는 몬모릴로라이트가 칼슘을 고정하고, 서뷴 건조에서는 일라이트와 운모류의 강물에 의해서 칼슘이 고정된다. 그러면 우리 이제 토양에 점토 강물이 있단 말이야. 그 점토 강물의 경우에 몬모릴로라이트다라고 할 때는 건조할 때 그 몬모릴로라이트의 점토 강물이 칼슘을 고정시켜버려. 그 다음에 서뷴 검조할 때는 일라이트나 운모가 칼슘을 고정시키고, 칼슘이 고정되면 그 칼슘이 작물이 흡수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칼슘의 고정으로 인해서 작물이 흡수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붕소의 경우 우리나라의 전작지 토양 중의 유효 붕소 함량은 평균 0.15 ppm으로서 붕소 요구량이 많은 작물을 재배하려면 붕소의 인위적인 공급이 필요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경작지의 경우에는 붕소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붕소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붕소의 요구량이 많은 작물의 경우에는 붕소를 인위적으로 비료의 형태로서 공급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이런 붕소 요구량이 많은 작물에는 어떤 게 있겠는가? 자, 밑에 표로서 쭉 나와 있는데 0.5 ppm 이상, 0.5 ppm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붕소 요구량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러한 붕소 요구량이 많은 게 뭐가 있다? 사과, 엘펠퍼, 샐러드, 사탕무, 양배추, 아스파라거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사과나 엘펠퍼, 양배추, 아스파라거스 이런 경우에는 붕소를 별도로 인위적으로 공급해 줄 필요가 있거나, 우리나라의 토양의 경우에 붕소 함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됐죠?
자, 그 다음에 붕소 결핍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겠는가? 사과나무의 경우에는 신초가 고사된다. 신초라는 말은 이제 세 가지, 새로이 나오는 세 가지, 새로운 가지가 고사된다. 말라서 죽는다. 그 다음에 총생현상이 나타난다. 총생현상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더기로 뭉쳐서 막 나는 걸 말합니다. 무더기로 뭉쳐서 나는 것. 이걸 총생현상이라고 그러고, 포도나무의 경우는 검은빛 썩은 병이 나타난다라든지, 엘플프와 클로버 등에서는 체종불능이다. 종자를 채취하기가 불가능한 그런 현상들이 발생된다. 이건 다 붕소결핍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붕소결핍의 현상은 사과나무의 신초고사, 그리고 총생현상, 무더기로 뭉쳐서 나오는 총생현상, 포도나무의 검은빛 썩은 병, 엘플프나 클로버의 체종불능, 이런 것들은 붕소 부족으로 나타나고,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붕소 부족인데 우리나라의 토양 자체가 붕소의 함유량이 아주 적기 때문에 이런 사과다, 엘펠프다, 클로브다, 포도다, 이런 경우에는 붕소를 인위적으로 공급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322페이지에 산성토 작물의 생육 정도인데, 산성토의 저항력이 큰 것, 저항력이 아주 작은 것, 이 두 개 정도는 기억해놔. 산성토의 저항력이 큰 거는 논, 배, 밥, 벼, 귀리, 소나무. 벼, 귀리, 소나무는 산성에 대한 저항력이 큽니다. 그러나 저항이 아주 약한 것은 보리, 시금치, 상치. 보리, 시금치, 상치는 저항력이 약하다.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 뒤를 이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